기대가 생기는 순간 고통이 확정된다.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. 기대하는 게 뭐가 나쁘다고. 근데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거예요. 기대했다가 실망했을 때 그 감각, 그 느낌. 기대를 안 했으면 아프지도 힘들지도 않았을 텐데 싶었던 그 순간.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주변에서 보이는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. 연애할 때 이런 거 있죠. 내가 힘들 때 먼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, 내 기분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고,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상대도 이 정도까지는 해줄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, 그 순간 올라오는 감정이 이제 실망입니다. 근데 실망의 뿌리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기대가 있어요.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어요. 이거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뭐 집안일을 이 정도는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죠.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모르죠. 이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될 때. 그리고 또 하나, SNS에서 종종 보이는 건데, 결혼한 배우자한테 자기 부모님한테 연락을 자주 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. 그런 걸 보고 이제 대리효도라고 하죠. 근데 이것도 기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. 내 기대를 상대가 이제 충족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리에서 나오는 건데, 근데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고 공감도 안 되고 결국에 이제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. 직장 생활도 그래요. 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, 좀 이렇게 도와주면서 협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뭐 안 되고, 이런 기대들이 충족이 안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죠. 이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뭐다? 기대다. 기대가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기대가 이제 충족이 안 된 거죠. 타인한테 하는 이 기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나 자신한테 하는 기대예요. 그게 진짜 고통스럽거든요.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제가 이제 제주에 내려오기 전에는 저는 그냥 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. 나는 진짜 엄청나게 잘 살 것이다. 젊은데 돈 많은 그 영앤 리치 있죠.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어요. 심지어 그때 뭐 제 주변 지인들이 사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잘 버는 지인들도 많았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위기 속에 휩쓸리면서 아 나도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. 근데 이제 현실은 저는 이제 한 직장에 오래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. 그러니까 타인에게 휘둘리는 그런 상황을 극도로 싫어했고, 자존심도 엄청 세고, 근데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열등감 폭발하고 그냥 진짜 막 노답인 상태 있죠. 딱 그런 상태였어요. 그때 남의 밑에서 일은 하기 싫고,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내 사업을 할 기술이나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, 군대 이제 전역하고 나서는 막 취업도 못했어요. 취업도 못해가지고 막 엄청 우울했던 그 시기가 있거든요. 저한테 그 시기가 있었는데, 그때 이제 막 가족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, 가족들도 이제 저한테 막 일자리 같은 걸 소개를 해줬어요. 뭐 회사 추천도 해주고 막 해서 이제 갔는데 다 안 맞는 거예요, 저한테. 그래가지고 뭐 한두 달 하고 때려치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한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유통회사였어요. 마트나 이런 곳에 이제 거래처들한테 이제 납품해주는 그런 업체, 물류업체인 거죠. 그런 업체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, 그때 당시에 180만 원 받으면서 주 6일에 8시 출근, 퇴근은 일단 그 서류 사항으로는 6시로 돼 있는데, 이게 시스템이 외근직이다 보니까 밖을 계속 나가잖아요. 거래처를 이제 가야 되니까. 갔다가 사무실 들어오는 그 시간이면 퇴근 시간 걸려. 그래서 사무실 찍고 퇴근하면 막 늦을 때는 막 9시에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. 그런 환경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, 그게 이제 어떤 걸 다뤘었냐면 락스, 세제 이런 것들 있죠. 주방용품 이런 거. 그게 막 다 액체류고 막 그렇잖아요. 엄청 무겁단 말이죠. 그러니까 힘들었어. 하기 싫었거든요, 그 일을. 근데 참고 했어요. 왜 그랬냐면
그 전에 계속 이제 가족들이 막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막 꽂아주고 뭐 그랬었는데 제가 한두 달 하고 때려치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제 저한테 으이구 한심한 새끼 이 끈기도 없는 놈아 하면서 막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근데 이제 또 그런 말 들으면 바로 이제 좀 성질머리가 올라와가지고 아씨 또 한번 보여줘야 되나? 좀 이런 게 올라왔던 거죠.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하는 그 말이 이제 틀렸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꾸역꾸역 다녔어요. 거의 한 1년 넘게 다녔거든요.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내가 끈기 없는 놈이 아니다 라는 걸 증명했을 수는 있는데, 그러니까 요즘 이게 굉장히 순화해서 바뀌었더라고요. 분노 비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던데, 여튼 이 일이 하기 싫으니까 그만큼 그 반대되는 반대급부를 또 채워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때 버는 족족 그냥 매일 술 마셨던 것 같아요. 술을 진짜 그때 얼마나 마셨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매일매일이 술이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또 몇 년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한 회사에서 이제 한 2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했었거든요. 그러던 도중에 이제 기회가 온 거죠. 이게 기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가 대폭 구조조정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있던 부서 전체가 그냥 통째로 다 사라졌어요. 회사에서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죠. 말이 선택이지. 일단은 뭐 막 이런 거야. 완전 말단 그냥 무기한 계약직 있죠. 그걸로 일을 하던지 아니면 회사에서 주는 뭐 위로금 받고 공고사직으로 이제 나갈 건지 정해라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냥 공고사직 했어요. 공고사직 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갑자기 그때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게, 제가 막연하게 그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나는 은퇴하면 제주도 가서 살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때 어차피 또 새로운 직장 구해야 되고 하는 시기다 보니까 조금 은퇴는 아니지만 좀 일찍 내려가 볼까? 이렇게 된 거죠. 그래가지고 뭐 대책도 없었어요. 뭐 할지 뭐 회사 정해놓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집을 구해놓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생각 없이 그냥 내려온 거죠. 그때가 이제 2019년도 9월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제주도 이 근무 환경이 굉장히 진짜 끔찍하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열악했어요. 진짜 막 임금도 말이 안 되고 하여튼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. 육지에 있을 때는 이 영앤리치를 꿈꾸던 사람이 섬에 와가지고 하루하루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.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 거의 뭐 한 하루에 한 번꼴로 전화 와가지고 이제 생존 체크한다면서 연락 와가지고 귀향살이 할만하나 하면서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이제 막 겉으로는 이제 뭐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완전 이제 타들어가고 있었죠. 진짜 막 무슨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.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여러 해 지나가지고 회사에 이제 또 들어가서 다니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또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잘 다니던 회사를 이제 퇴사를 합니다. 그 나오는 뭐 퇴직금이랑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노트북이랑 막 촬영 장비 같은 걸 막 한 진짜 몇백만 원 줬어요. 예. 그리고 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거죠. 그때 이제 기대가 있었냐?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기대가 있었죠. 야, 씨, 이거 뭐 영상 뭐 올리면 뭐 바로 대박 나는 거 아니냐? 와, 이거 금방 유명해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 아니냐? 막 이런 기대가 있었죠. 지금 생각해보면 망상에 가까운 기대였죠. 여튼 인풋만큼 아웃풋이 안 나오더라고요. 시간이랑 뭐 에너지랑 막 이런 이것저것 막 넣는 만큼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좀 힘들었죠. 근데 이제 진짜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영상을 이제 진짜 열심히 편집을 해가지고 올렸어.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. 뭐 대본도 쓰고 촬영도 하고 편집도 이제 혼자 다 하니까 효과나 막 이런 게 막 다양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게 노출이 안 돼. 알고리즘이 뭐 노출이 안 돼. 0이야 그냥. 지금이야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가지고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. 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게 막 만들었는데 나름 정성껏 만든 영상이 보여지지도 못한 상태로 이제 버려지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때가 좀 힘들었죠.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좀 뭔가 성과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 있죠. 이게 다 저의 이제 기대였던 거죠. 자,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기대들을 어떻게 내려놓게 됐냐.
결정적인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. 첫 번째는 이제 거의 결혼 초기? 아내랑 가사 분담 문제로 좀 이렇게 티격태격 됐을 때가 있거든요. 저는 스타일이 좀 그때그때 바로바로 치우면서 현상을 좀 유지하는 그런 타입이고, 아내는 모아놨다가 한 번에 터뜨려서 완전 막 뒤집어 엎는 그런 타입이에요.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 타입인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부딪히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예 일을 칼같이 딱 나눴어요. 근데도 이제 뭐 둘 다 싫어하는 부분들 있죠. 우리는 이제 둘 다 설거지를 싫어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싫어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평하게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로테이션을 돌려보자,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죠. 근데 이제 이게 아무리 칼같이 이렇게 딱 나눈다 하더라도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딱딱 안 되더라고요. 일이 뭐 늦게 끝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. 상황들이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하고 있었어요. 그때 막 설거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나는 이걸 싫어하는데 아내도 이걸 싫어한다. 근데 아내가 나보다 이걸 더 많이 싫어하는 것 같다. 나는 아내보다 이거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면서 나는 좀 더 할 수 있는데, 나는 좀 더 버틸 수 있는데, 그러면 이거를 그냥 내가 하자, 이렇게 생각이 이제 딱 전환이 된 거죠. 근데 그렇게 딱 정하니까 마음이 이제 확 바뀌었어요. 이거를 이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선택한 거죠.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딱 하는 게 되니까 끌려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분이 다르더라고요, 이게. 그리고 더 좀 놀라웠던 거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잖아요. 아내가 이제 그걸 보잖아요. 보면서 그걸로 인해서 아내의 행동들이 변화하는 게 이제 저도 보이니까 그게 진짜 신기했었어요. 결국에 이제 각자 알아서 잘하자.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어지면 우리가 이제 잘하게 되는 거니까, 내가 이제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그렇게 꾸준히 나아가면 상대방도 이걸 보고 이제 따라온다 라는 걸 이제 그때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. 꼭 그걸 내가 안 하더라도 뭐 반대되는 상황들 있잖아요.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아내가 이제 채워주게 되는 거죠. 아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내가 또 채워주게 되는 거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살짝 좀 오바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. 이걸 너무 막 종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만약에 인간이 전생이 있다 쳐, 계속 이제 환생한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. 그러면 내가 옛날 시대에도 살았을 거잖아요. 그때도 그 당시에도 살아있었을 거 아니에요. 뭐 몇 차례 이렇게 환생이 있다면. 근데 옛날 시대 같은 경우에는 시대 잘못 만나면 완전 큰일 나잖아요. 막 기근에 막 역병에다가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환생한다 쳤을 때,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괜히 전투민족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잖아요. 뭐 이웃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막 그 쳐들어오니까 막 맞고 막 그랬던 그게 있는데,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, 여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.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.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. 근데 그 사람이랑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막 역병이 돌고 막 전쟁 났어. 누가 막 쳐들어와. 그건 뭐 어떻게 막 다 죽어. 막 다 죽고 막 포로로 잡혀가고 막 끌려가고 막 죽고 막 그래요. 내가 만약에 그런 시대를 살았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진짜 평화로운 평온한 이런 삶을 진짜 죽기 직전까지 그런 걸 원했을 거잖아.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내 삶은 전생에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아내가 차 안에서 이제 창문 다 닫고 똥방귀를 껴도 괜찮더라고요. 감사하게 되더라고요. 진짜로. 진짜예요, 진짜.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사람들이 재난 만나거나 뭐 막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죽음 직전에 다다랐어. 그때 마지막으로 막 연락을 할 거잖아, 가족들한테. 그때 하는 말이 다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. 평소에는 진짜 얄밉고 진짜 막 저 패고 싶어, 막 화가 너무 나, 그런 존재들인데도 마지막 순간에는 다들 이제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. 왜냐면 이제 마지막인 그 순간에 딱 그렇게 바라보면 그 존재,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다 얼마나 이제 소중한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. 뭐 그 사람이 이제 언제나 내 옆에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하고요.
여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내 아내가, 지금 내 남편이 뭐 아무리 뭐 진짜 킹받는 행동을 하더라도, 막 화가 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막 눈앞에서 막 죽고 그런 거보다 낫잖아요. 막 병 들어가지고 막 죽고 이런 거보다 낫잖아요. 막 어디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.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불만 같은 거 있죠.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. 기대가 충족이 안 돼도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내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죠. 이야기가 좀 길었긴 한데,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그냥 하고 있어요. 그냥. 뭐 유튜브도 집안일도 뭐 이런 것들 있죠. 그런 것들 다 그냥 하고 있어요.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어요. 뭐 타인한테 뭔가를 해줄 때도 똑같아요. 내가 이제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는 반응이 있죠. 그거는 이제 내 영역이 아니야. 내 손을 떠났어.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야. 뭐 상대가 고마워하든 뭐 무시를 하든 뭐 화를 내든 내 영역이 아니에요. 그거는 온전히 이제 상대방의 영역인 거죠. 지금 하고 있는 이 채널도 마찬가지예요. 조회수가 막 얼마나 나올까 이런 막 기대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얼마나 이제 내 생각이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는 거죠. 결과는 이제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. 내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예요. 근데 이게 쉽냐?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니요,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마다 상황마다 기대가 막 저도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. 그리고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삶에 대한 내 삶은 특별할 거야 이런 기대가 있는데, 그런 게 이제 충족이 안 되면 노잼 시기도 오게 되고, 이게 맞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. 근데 막 예전처럼 막 이 상태가 막 오래 가진 않아요. 그냥 지금 이 시기도 과정이구나. 뭐 좋은 말들 많죠.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. 뭐 불교적 용어로는 뭐 재행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되새기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이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게 원하는 걸 이제 포기한다는가 아니에요. 포기한다는 게 아니야. 노력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. 진짜 말 그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. Just do it 있잖아요. 이거는 근데 진짜 나이키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그게 다예요. 진짜 계속 하는 거. 그냥 결과가 내 뜻대로 날 거다 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거.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인 거지,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. 그 이제 구분이 생기고 나니까 좀 많은 게 달라졌죠. 요즘은 가끔 그냥 속으로 저한테 이제 해주는 말이 잘하고 있다. 근데 기대는 좀 줄이고 하던 거는 꾸준히 계속해라. 그리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, 그리고 지금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, 그 존재들한테 감사하자.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. 이렇게. 자,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?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. 다음에는 참는 것과 놓아버리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.